지금부터 질병 예방, 생활습관과 질병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생활습관과 질병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24쪽에 열려라 생각톡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은 1950년대와 2016년의 주요 사망 원인이다. 과거와 현재의 주요 사망 원인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여러분 먼저 그림에 나와 있는 1950년대의 주요 사망 원인들을 살펴볼게요. 1위가 폐렴 기관지염, 2위가 결핵, 3위가 위장염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에는 1위가 암, 2위가 심장병, 3위가 뇌혈관 질환으로 나타났어요. 1950년대는 그죠. 6.25 전쟁이 있었던 해죠. 그리고 그 이후 66년이 흐른 5년 전이겠네요. 2016년에는 이렇게 사망 원인들이 다르게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을까요?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다르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66년 전인, 그러니까 2016년으로부터 66년 전인 1950년대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개인 위생이 불량했고 또 개인 영양 상태가 나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들이 이렇게 많이 사망 원인으로 나타났어요. 폐렴, 기관지염, 결핵, 위장염. 다 대부분 감염성 질환이거든요. 감염성 질환이란 단어가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질병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을 했었는데 그 후로 이제 66년이 흐른 후에는 암이나 심장병, 뇌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 오랜 기간 동안 증상이 나타나고 또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만성 질환들이 대부분 사망의 원인을 차지했어요. 그죠?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대표적인 원인들을 생각해 보면 최근에는 즉석식품을 즐겨 먹는 식습관이 늘어났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라면, 또 햄버거,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들이 다 인스턴트 즉석식품에 해당이 되고요. 그와 함께 여러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활동을 많이 안 하게 되고 또 활동하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흡연 음주와 같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만성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질병에 대한 개념을 조금 살펴보고 시작해 볼 건데 질병이란 무엇일까요? 질병. 우리가 첫 시간에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WHO에서 정의했던 건강의 개념이 있었죠. 그렇죠. 질병이 없는 상태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모두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이때 질병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죠? 아픈 거죠. 질병은 몸이 아프고 병에 걸린 상태인데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면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지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크게 감염병과 비감염병 그리고 급성질환과 만성질환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감염병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요. 비감염병은 감염병이 아닌 모든 질병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급성질환은 뭘까요? 급성질환은 만성질환에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만성질환 개념을 먼저 살펴볼게요. 만성질환은
6개월 기간 동안 서서히 발생하는 질환을 말해요. 서서히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다음 장에서 만성질환의 개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그와 반대되는 급성질환의 개념은 짧은 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질환이 되겠죠. 자, 질병은 이렇게 개념을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만성질환의 개념. 우리 오늘 수업의 주제가 되겠죠. 만성질환. 만성질환이란 무엇일까요? 그래요. 비만, 심장병, 고혈압 등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서서히 발생하고 오랫동안 앓게 되고 또 완치가 어렵고 사망률이 높은 특징이 있어요. 최근에는 잘못된 생활습관과 관련된 만성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활습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식이섭취에 관한 거예요. 그쵸. 햄버거, 그림에 나와 있는 햄버거 같은 열량이 많은 과잉 섭취된 경우, 또는 라면, 패스트푸드, 그리고 여러 가지 즉석식품이 여러분의 잘못된 생활습관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죠. 이런 잘못된 생활습관은 비만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고지혈증 등을 유발해서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체활동 부족이 되겠는데요. 운동이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은 어때요? 게임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또 신체활동이 부족해지면서 여러분들이 건강이 예전에 비해서는 건강하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운동이 그만큼 신체 건강에 그리고 만성질환 예방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는 청소년들은 하지 않는, 그죠? 해서는 안 되는 흡연 음주가 되겠는데요. 흡연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40여 종의 발암물질과 4천여 종 이상의 화학물질로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특히 암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흡연은 앞으로도 쭉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주, 알코올, 그죠? 알코올도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일으켜요. 여러 가지 암과도 연관이 많고요. 그리고 네 번째, 수면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여러 번 했었는데 성장기에 여러분 키 성장에도 중요하지만 수면이 부족하고 또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면역 기능이 저하돼요. 면역이 무엇일까요? 면역은 외부의 병균이나 또 우리 몸에 질병이 일어날 수 있는 또는 암세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우리 몸의 방어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방어 기능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몸은 질병에 걸릴 수 있고요. 그 중에 특히 만성질환에 취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잘못된 생활습관의 예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은 다음 장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심내혈관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암, 비만 등에 대해서 다음 장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심내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심내혈관계 질환은 심장질환과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심장, 이게 심장이죠? 그리고 뇌혈관 질환을 모두 총칭하는 건데요.
우리 몸에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장기죠. 그런데 이 심장과 뇌혈관은 이 심장과 뇌를 잘 기능하게 해주는 작은 미세한 혈관들이 있어요. 심장에는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있고요. 뇌에는 뇌동맥이란 게 있는데, 그런 작은 미세한 혈관에 고지혈증이 생기게 되면, 작은 미세한 혈관을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저번에 선생님이 다른 반에 설명한 반도 있을 텐데, 이렇게 혈관이라고 했을 때 혈관 내벽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때 혈액 내 지방의 농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콜레스테롤 같은 나쁜 지방이 이렇게 많이 높아지게 되면 혈관벽이 이렇게 쌓이게 돼요. 쌓이게 되고 혈관벽을 상처를 내서 혈관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점점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쌓이다가 나중에는 혈관이 막히는 현상까지 생기게 돼요. 그게 바로 동맥경화가 되는 거죠. 동맥경화. 고지혈증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서 혈관에 지방이 쌓이고, 또 이런 심장이나 뇌혈관에 있는 중요한 혈관들이 막히게 되면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심장병의 예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심근경색, 그리고 심장마비, 부정맥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에는 뇌졸중이나,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서 마비가 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뇌혈관이 심한 경우 이렇게 터져서 피가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뇌출혈도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특히 나쁜 지방의 섭취를 줄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당뇨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당뇨병은 인슐린의 생성, 분비, 기능 이상으로 혈액 속에 포도당 농도가 높아져서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질병, 이렇게 나와요. 인슐린. 여러분들 인슐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우리 혈액 속에는 여러분들의 에너지원,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혈액 속에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췌장이란 곳에서, 우리 몸에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나오게 되고요. 이 인슐린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포도당을 글루카곤이라는 성분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우리 몸에 간이나 지방으로 저장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만약에 인슐린이 나오지 않거나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포도당이 점점 늘어나겠죠. 이렇게 혈액 속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이 점점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해지면서 혈관의 손상도 일으키게 되고요. 특히 우리 아까 얘기했던 심혈관계 질환에서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을 손상하게 되면 그죠?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포도당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그 정상 범위가 혈중의 포도당 정상 수치가 공복 시에 100 이하여야 정상이에요. 정상. 혈당 수치가.
그런데 당뇨병은 공복시 혈당 수치가 100 이상일 때 당뇨병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고요. 이게 잘 작용하지 않는 게 당뇨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출이 되게 되고 포도당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그리고 소변이 잦으면서 갈증과 배고픔을 심하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죠. 이렇게 혈액 속에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뇌, 심장, 그리고 신장, 콩팥, 그리고 눈, 망막, 그리고 다리, 말초혈관 등의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빨리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또는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한 고통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고혈압은 여기 책에서 정의되기로는 혈압이 높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혈압은 뭘까요? 혈압은 혈액이 혈관에 미치는 압력인데요. 우리가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서 온몸에 피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혈관에는 이 혈압에 그러니까 혈관에 압력이 미치게 돼요. 근데 이때 정상 혈압은 심장이 한번 쿵 하고 펌프질을 할 때 최고 혈압이 보통 120 최고 혈압, 그리고 최저 혈압이 80 정도의 정상 범위를 보여요. 이게 정상 범위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높게 되면 우리는 고혈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는 범위는 보통 140 이상일 때 최고 혈압이, 그리고 최저 혈압이 90 이상일 때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정상 범위는 120에 80이라는 거, 그리고 이거보다 혈압이 더 낮은 경우는 또 저혈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하기 힘들어요. 고혈압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혈압이 많이 높고 또 조절이 안 되는 경우 또 혈관에 손상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혈액이 혈관에 미치는 압력이니까. 압력이 셀수록 혈관에는 손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뇌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게 돼요. 그죠? 심근경색, 뇌졸중. 그죠? 주요 사망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암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암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암은 유전자의 변이로 비정상적인 세포가 과다 증식하여 정상적인 세포와 조직의 기능을 파괴하는 질병인데요.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암의 종류에 따라 체중 감소, 피로, 전신쇠약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암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어떤 암을 들어봤을까요? 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간이에요, 간. 간암. 또 어떤 암이 있을까요? 위암, 위에 생기는 위암, 뇌에 생기는 뇌종양, 그리고 담배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폐암, 그리고 후두암, 구강암. 어디에 암세포가 증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췌장암. 그렇죠. 췌장암. 여러 가지 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혈액암도 있네요. 혈액에서 생기는. 그러니까 암은 어느 기관에 침범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암으로 나뉘는데, 중요한 것은 조기 검진을 통해서 암은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조기 검진. 조기 검진. 빨리 검진을 한다는 얘기죠. 조기 검진. 조기 검진 하지 않고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암 3기나 4기 이렇게 말기가 되게 되면 여러 기관으로 이렇게 전이가 이루어지면서 전이가 되면 그죠, 사망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빨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은. 그리고 암의 원인들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암을 유발하는 식품들 또는 담배, 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암이 발생한다는 연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비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비만은 예전에는 만성질환으로 잘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비만은 단순히 체내의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로 그냥 체중의 문제로만, 과다체중? 요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심장병, 뇌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한 가지의 생활습관으로 보자라는 의견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비만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비만이 여러 만성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원인이자 하나의 질환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게 중요한지 볼게요. 만성질환은 완치가 어렵죠. 그래서 잘못된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기는 특히 여러분 나이, 내 평생의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어른이 돼서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개인적인 방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해요. 아까 특히 암 같은 경우 조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인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검진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학생 건강검사가 코로나로 연기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 내년에 여러분들이 정기검진을 받게 되면 또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잘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적정 체중 유지. 비만과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들 키에 알맞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끼 균형 잡힌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물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건강한 영양 섭취,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 그리고 과일 이런 것들도 많이 섭취해주고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골고루 잘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적절한 신체 활동. 적절한 신체 활동은 보통 일주일에 3회 이상 심장이 쿵쾅쿵쾅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쿵쾅쿵쾅 이렇게 열심히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느껴질 정도로 적절히 운동하는 게 중요한데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운동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데 학교에서라도 스포츠 시간에라도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관리,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요. 이런 것들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안들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는 절대 하지 않는 금주와 금연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세요. 어른이 돼서도 이 습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른이 돼서 술과 담배로 여러 가지 만성질환에 걸리는 어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꼭 기억하고 금주, 금연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그렇죠. 면역 기능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밤늦게까지 게임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적절한 수면을 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혈압, 혈당, 혈중 콜레스테롤을 잘 조절하고 정기검진을 통해서 잘 조절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교과서 26쪽 활동 4를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부터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나의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며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생활수칙 엽서를 각자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만의 생활수칙을 뽑아서 적어도 되고요.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것 중에 마음에 드는 부분을 적어도 되고 또 이것과는 좀 더 다른 창의적인 그런 생활수칙을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건강생활수칙은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즉석식품 자주 먹지 않기, 라면 같은 거, 그죠? 그리고 건강한 체력을 위해서 적당한 운동하기, 그리고 새끼 균형 잡힌 식사하기, 휴식과 수면을 충분히 취하기 등이 되겠고요.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이랬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강수칙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점심 식사 후에 운동장에서 산책하기, 그리고 정기적인 학생 건강검진 받기, 그리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이런 보건 수업에 적극적으로 성실히 참여하기. 그리고 선생님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면 체육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기. 네, 이렇게 조금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집 또는 학교에서 지킬 수 있는 건강생활수칙을 한번 지금 작성해 보도록 합니다. 작성을 하고 조금 있다가 선생님과 함께 발표하고 또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